안녕하십니까. 올바른 요양문화를 전하는 요양이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이만저만한데 혹시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보호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의하면 기간의 가장 어려운 점은 수급자 모집이라고 답한 기간이 전체 기간의 72%나 됩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수급자 모집이 어려워진 이유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 내 수급자 부족이 원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에서는 광고비와 영업비에 대한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르신들 입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입소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구가 너무 크신 어르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입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의 기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질문과 함께 키와 몸무게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바로 어르신의 체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침상 생활을 하시면서 체구가 크다면 요양원으로부터 자리가 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의 95%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체구가 크신 어르신들을 돌보면 신체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깨라든지 손목이라든지 허리 같은 근골격계에 많은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목욕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어르신을 옮길 때에는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구가 크신 와상 어르신을 꺼려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체구가 크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양원마다 남자 요양보호사를 좀 많이 두고 있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런 요양원을 알아보시면 그나마 입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십니다. 두 번째는 공격성 때문에 다른 어르신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르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가끔은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공격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입소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입소하고 나서 공격성이 나타나면은 보호자분께 병원에서 치료하실 것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노인이 힘이 세면 얼마나 힘이 세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남자 어르신께서 이 공격성이 발현이 되면은 건장한 남자 요양보호사 서너 명이 달려들어서 제압을 해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자 어르신들의 공격성 때문에 여자 어르신만 받는 요양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정신적인 안정에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장에서는 치매 증상이 심해도 돌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것이 직원들의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은 모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벽이 심한 어르신 같은 경우인데요. 이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 방에 가서 물건을 만지고 가져가고 이러면은 다른 어르신들이 굉장히 예민해지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방 밖으로 나오면은 모두 다 그 어르신을 보고 그 어르신이 어느 방으로 갈지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저 선생님 저 또 내 방에 들어간다, 빨리 와 봐봐요 하면서 직원을 아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내내 그 어르신이 어느 방으로 갈지 누구 물건을 만질지 아주 예민해져 있으시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급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저희야 나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도저히 못 있겠어.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기 못 있겠어. 아주
양당 간의 결정을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분의 어르신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르신이 이러면 그 어르신에게 다른 요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보호자에게 상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석양증후군 같은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화를 내신다든지 난폭해지신다든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어르신도 돌보기가 좀 힘이 듭니다. 직원들이야 이 어르신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치매의 증상으로 그러는 것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도 여기서 뭔가 쉬어야 되는데 아주 저 땡땡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있지를 못하겠어. 내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딴 데로 간다고 한다든지 무슨 양당 간의 조치를 취해야지. 아이고 이건 아직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직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보호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보시면 어떻겠냐 상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다른 요양원으로 가셔서 아주 잘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곤 합니다. 저희 요양원에도 다른 요양원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어르신이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는 아주 얌전해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잘 적응을 못하시거나 다른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요양원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일단은 부모님이 좋아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요양원 측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다른 요양원도 알아보시면 오히려 부모님하고 가족들에게도 훨씬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노골적인 성희롱이나 성추행입니다. 남자 어르신의 도가 지나친 성적 도발은 요양원으로 하여금 어르신의 태소를 고민하게 합니다. 성적 침해로 거의 식사도 안 하시고 성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환자려니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께서 다른 어르신들이 다투실 때에는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잘잘못을 따질 정도의 인지가 있으신데 이런 어르신께서 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유심히 바라본다든지 갑자기 덥석 움켜진다든지 두드린다든지 능글능글하게 성적 농담을 섞어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 직원들은 정말 치매가 맞는 건지 치매를 가장해서 이러는 것 같다며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대개는 내가 부자고 건물도 있고 돈도 있는데 뭐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목욕을 할 때 특정 부위를 닦아달라고 요구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요양원에서는 대상 어르신과 상담을 해서 퇴소하실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러한 행동을 자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할 테면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행동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요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퇴소를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에서는 직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인 것이죠. 오늘은 입소가 어렵거나 입소를 하셔서도 퇴소를 권유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퇴소를 권유받게 되면은 주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셔야 될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댁에서 어르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어르신이 많으냐? 이런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양원은 치료기관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적인 행동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충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요양원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